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국토의 개미 융해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냐? 국토의 개미 융해에 관한 법률은 뭐부터 나온다 그랬죠?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아까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아까 표시되어 있었죠? 국가계획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광역도시계획. 다시 광역도시계획 밑에 다시 무슨 계획 있다 했죠? 도시군계획. 우리 1주차 자료에 나왔던 거야. 도시군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다시 뭐로 나눠준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계획들이 다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밑에 무슨 계획부터 본다?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위에 도시군 구분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 그 위에 국가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즉 장관들이 수립하는 게 국가계획이라 간단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더라. 요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올려 넘어갔어. 이제 광역도시계획 하는 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뭐라고 됐더냐? 개념적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개념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읽어봤더니 뭐라고?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 용어 속에 또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왜 어려운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웬 용어 정의라고 해서 용어 속에 들어가면 또 못 알아듣는 용어가 또 들어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못 알아듣는 용어입니다. 평상시 써먹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라. 그래서 공포의 공법인 겁니다. 자, 공포의 공법을 극복하는 건 뭐밖에 없다? 자꾸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광역계획권. 이게 무슨 말일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어디다 수립할 건지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때 요거 빨갛게 진하게 지정되는 이 구역 있죠? 요걸 뭐라 부른다? 이게 광역계획권이에요. 따라서 광역계획권이란 뭘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지역이라고 그 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을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런 뜻이 들어갔습니다. 그 광역계획권에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건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실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 지역에다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만 제시한 계획이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지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지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따라서 뜬구름 잡는 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죠.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제 돈을 10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못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시험에 붙을 거냐? 그만큼 돈을 벌 거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아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정말로 어떻게 하려는지는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역도시계획을 평생 살아오면서 본 적도 없었던 게 행정청 내부에서 지들만 수립해 놓은 계획이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볼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다라 얘기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걸 보지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었단 얘기죠.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여기다 보면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예를 들은 거야.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3개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요서 요만큼은 서울특별시, 요만큼은 부천시, 요만큼은 인천광역시라는 관할구역이죠. 아까 우리 관할구역이 어디였었죠? 특, 서울특별시 특, 인천시 광, 특시 특도 시군, 경기도 부천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이게 각각 다 하나하나가 관할구역입니다. 그럼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서로 인접한, 인접이라는 건 서로 붙어 있는 거야. 서로 인접한, 서로 붙어 있는 몇 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그 전부 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들의 일부까지만 뭐가 지정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그걸 지정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어디에다 지정한다?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그 일부까지만 이렇게 광역권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다 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까? 목적이 뭐죠? 광역도시에 수립하려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정하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려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서는 무슨 계획입니까? 바로 인천에서부터 부천시를 거쳐서 서울특별시까지 새로 이런 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미리 지금 계획으로 수립하자는 뜻이죠. 즉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현재 있는 고속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만 갖고는 앞으로 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도로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디다 만들면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치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이런 새로운 도로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도로는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천에서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세 군데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렇게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그걸 미리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미리 계획으로 수립한 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이 무슨 뜻이죠? 광역, 넓을 광자, 지역, 역자를 쓴 겁니다. 넓은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이 말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때 넓다라는 건 아까 하나의 관할구역은 너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스리고 거느리는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그랬죠. 따라서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에 걸쳐서 수립되니까 광역에다가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이 뜻이고요. 그런 광역도시가 수립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거기를 앞으로 이렇게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바로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더라.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라 그랬잖아. 어디다 지정할까? 둘로 나눠서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둘로 나눠진다. 첫째는 어디다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도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둘로 나눠집니다. 자, 행정조정의 장체계도를 꼭 머릿속에 외우라고 아까 첫 시간에 할 때도 복습을 했었죠. 이거 행정조직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둘 이상의 시도 그랬습니다. 아까 시도가 되라 그랬죠. 시도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 다섯 개를 묶어서 말한다. 시도. 그럼 어디야?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천시는 도라고 했으니까 경기도에 속하죠.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이쪽은 인천광역시. 그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몇 군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광역계획을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정할까? 그때는 최고대빵. 누구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으로 최고대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같은 돈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지정한다. 아까 도지사 밑에 누가 있다 그랬죠? 시장 군수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경기도라는 경기도 내에 있는 포천시, 남양주시, 그다음에 가평군, 양평군이라는 요 네 군데 시군이잖아.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그때 시만 4개만 들어가도 되고 군만 4개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시군에 걸쳐서 어디 같은 도내는 시군에 걸쳐서 몇 군데 여기는 4군데 시군에 걸쳐서 뭐부터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이때 지정하는 건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다 지정하는 거니까 그건 최고대빵이 누구다? 거기서는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최고대빵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건 경기도 내에 다 들어있으니까 최고대빵이 그때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그때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요거를 먼저 정의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그 안에서 뭐 한댔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잖아.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이 수립권자들이 각각 또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주면 국장 밑에 있는 중간대빵이 누구라 그랬죠?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국장 밑에 있는 중간대빵들 바로 누구? 시도지사들. 이 시도사가 여기는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이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도지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 이 세 사람이 지들끼리 뭐 한다? 협의해서 그때는 지들끼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다.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단다?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세 사람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라고 하죠? 야, 여기다가 장차 이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계획 좀 수립하라고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뭘 지정해줬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서울과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는데 누구 보고 계획을 수립하란다? 원칙적으로는 시도사들, 지들 보고 수립하랍니다. 그럼 자기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어디다 만들 건지 구체적인 건 지들이 광역도시를 수립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들이 수립하지 않고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밑에 있는 지정해줬는데 국장이 수립은 밑에 있는 애들 시도사 보고 시켰더니 이 새끼들이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열받은 누가? 국장이. 니들 싫어 이 새끼야?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뭐도 있다냐?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지들이 하려니까 잘 수립을 못하겠어. 여기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는 거지 국장이 지정한 목적을 잘 모르겠어. 그때는 국장한테 찾아가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수립하실래요? 라고 요청했으면 그때는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밑에도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다 광역계획권은 아까 도의사가 지정해줬죠. 그럼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바로 시장군수들. 바로 같은 때는 시장군수들. 그럼 누구야?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네 사람이 모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라고 도지사가 광역권을 지정해 줬는데 이 도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우리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열받은 도지사가 또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지정권자인 도의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또 합쳐서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본강에 들어갔을 때 기본강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보자? 광역계획권을 먼저 국장이나 도지사가 각각 둘 이상의 시도나 같은 도의 시군에다 각각 지정해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그 안에서 시도사나 또는 시장수들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요까지가 광역도시가 관련된 저런 게 핵심이더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뭐로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두 번째가 무슨 게? 도시군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좀 전에 어디다 한다 그랬죠? 적어도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수립했죠.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 또는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런 데가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이상의 넓은 지역에만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관할구역에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의 공통점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합니다. 그럼 여기 어디죠?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성남시는 성남시 나름대로 자기들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따로 있겠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뭐라 부르죠? 관할구역. 그럼 각각의 관할구역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성남시 바로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성남은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일까? 자기 관할구역을 어떤 식으로 장차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 종합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그 미래 종합 청사진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먼저 그립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거든요. 그럼 서울특별시를 그냥 지멋대로 막 함부로 개발해도 될까? 안 되잖아. 앞으로 서울특별시 20년 후 또는 30년에는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먼저 그려냅니다. 그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종합계획을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부권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중부권 지역은 어떤 게 들어오고 북부권은 뭐가 들어가고 서부권은 뭐가 들어가고 남부권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이렇게 넓게 이쪽은 주로 어떤 시설 위주 여기는 어떤 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넓게 구분해서 하는 걸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어떻게 써서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개념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요. 자기 관할구역. 각각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는 건 바로 공간이 뭐죠? 일정한 지역. 그게 공간이에요. 그럼 이쪽 지역으로는 주로 어떤 것들 위주로 요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은 서부 지역은 중부 지역은 어떤 것들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각각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물로 채울 것이냐 어떤 건축물 같은 걸 지으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지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같이 뭐 도로 하나 만들고 무슨 공항 하나 만들고 학교 하나 짓는 이게 아니고 종합계획입니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문제하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고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특성이고 그러면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죠? 서울특별시를 개발하는데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 지들 맘대로 막 개발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권역으로 나눠놓고 여기는 주로 어떤 거 위주로 어떤 거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근데 그중에 자 예를 들어보죠.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은 주로 뭘 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째내게 하는 이유가 남부권은 여기는 공장 공업 있죠. 우리가 공업 발전 위주로 하는 걸 공장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어디서 하자?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무슨 게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남부 지역은 공업단지, 첨단 공업산업단지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구체적인 또 실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즉 도시군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여기 사진 여기 봐요. 광역도시계획하고 여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뭐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여기 둘 이상의 관할계획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서울하고 부천하고 인천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제4 경인 고속국도를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 근데 그중에 서울특별시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둘 다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뜬구름 잡는 계획인데 반해서 무슨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무슨 계획?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역의 미래종합청사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뭐가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여기 자 여기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먼저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군에 수립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자기 관할구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립된다. 서울특별시가 먼저 나오고 그중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공업산업단지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거기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다 이 뜻이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더냐? 여기 보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6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전 및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해서 몇 가지? 6가지가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만 잔뜩 써놓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랍니다.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이게 또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암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법은 모든 공법은 마찬가지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해됐으면 뭐 된다? 암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다냐? 일단은 머리자만 가지고 먼저 외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때 머리자만 갖고 외우는 게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용용자만 외워. 용용, 그 다음에 개, 토, 시, 수, 4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기, 도시개발사업의 도자, 정비사업의 정, 도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입자 합쳐서 그냥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뭐라고요? 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렇게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외워놓고 그 머리자를 가지고 하나씩 더 풀어서 6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내용들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6가지가 있다. 뭐라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운율을 따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노래 가사를 그냥 놓고서 한번 외우라고 해보십시오. 킬리만자로 포범에 나오는 그 가사 읽으라면 그거 외워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많은 가사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죠? 노래로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흥얼흥얼거리면서 외우면 그 가사가 외워집니다. 암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우려면 약간 운율을 타야 됩니다. 어떻게 운율을 탄다?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리피트 반복합니다. 시작.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한 번 더.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이런 식으로 6개가 도시생활을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없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요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이라고 6가지를 외우는 건 무슨 게 도시생활을 수립할 내용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건 이따가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단 먼저 넘어가서 본 다음에 합니다. 그럼 용용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아까 우리 사전에서 봤었죠? 크게 뭐로 나눠진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뭐라 부르죠? 용도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래 놓고 요 도시지역은 또 뭔다 그랬습니까? 또 세분화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이 네 가지로 다시 또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뭐만 나눠준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주상공록 외우셔야 돼. 주상공록. 그럼 아까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자, 용도지역의 종류는 머리자만 갖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봐봐. 도, 그 다음에 관, 농, 차. 그러죠. 도관농자. 외우셔야 돼요. 도관농자. 일단 머리자를 외워놓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내용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21가지 못 외우면 병신이에요. 병신입니다. 왜? 수없이 써먹거든. 근데 안 외웠으니까 진도 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터나도.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된다. 뭐뭐 한다? 도관농자. 그 다음에 도시적은 다시 주상, 공록. 자꾸 들여다보면서 외워야 돼. 도관농자. 도시적은 다시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다시 주거지역은 뭐라 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예, 주거지역만 해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데 전용은 다시 보세요.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가 할까? 6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하나 더 준주거지역. 이거 준주거지역 있었잖아. 그래서 1, 2종 전용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만 몇 가지? 무려 6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누느냐? 아까 왜 나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짓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안 해오지만 여러분들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뭐 짓느냐?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데 거기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죠. 그럼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입니다. 낮은 주택 중심으로 그것들은 그거는 지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이라서 그런 조금 더 높게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에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지정하는데 각 지역마다 건축물 짓는 걸 여기는 이런 건축물 져라, 여기는 이런 거져라, 이런 거져라 이렇게 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거지역. 그럼 상업지역은 또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유군. 외우셔야 돼. 중일유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고 한번 다시 볼까? 용도지역은 크게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관농자 나눠진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내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눈다? 월 6가지로. 그래서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가지로 세분화되고 물론 크게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만 전용이 2가지로 더 나눠지고 일반주거지역이 3가지로 더 나눠서 총 6가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중일유군.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그래서 보생자, 보생계.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다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언제까지? 다음 주 수업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쌈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오셔야 됩니다. 뭐 할까? 숙제 검사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초리 하나 들고 제가 서 있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해왔는지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방까지 제가 쳐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켜서 안 했다면
총알이 때릴 겁니다. 반드시 용도지역 종류 몇 가지? 21가지 암기하실 것. 이거 못 외우면 진도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까지 외우는 건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종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기초 강의니까 까짓거 뭐 듣기만 하지 않아서 팔짱 끼고 하고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뭐죠? 아마추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죠? 프로입니다. 그럼 프로페셔널하게 뭐 해야 된다?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하라는 대로 쫓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는 가장 빠른 비결은 뭐죠? 가르치는 대로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숙제를 냈습니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꼭 외우십시오. 학원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학원 강의를 다 접었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가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의는 다 접어놓고 지금 무크랜드 동영상 하나만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예전에 학원 했을 때는 매주 시험 봤습니다. 매주 시험 봐가지고 성적 막 갖다 공개해놓고 1등부터 꼴찌까지 막 공개하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시벌시벌 막 그러고요. 왜요? 시작에 성적 공개한다고? 그래서 그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했었습니다. 욕먹으면서도. 왜? 그러면 뒤져라고 열심히 외웁니다. 사람들이 하늘에도 더 외우면 그게 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회치료 들고 내가 다음 주에 쫓아갈 거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라는 대로 외워오기를 반드시 부탁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21가지 용도 지역을 뭐 하자는 얘기야? 토지 위에다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무슨 지역? 이쪽이 도시지역 그랬잖아.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쪼개졌네?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찍은 이쪽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 위주로 지참. 주택만 짓는다면 말이 안 돼요. 아니 집들만 있으면 그럼 슈퍼 같은 거 없으면 먹을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미장원 있어야 되잖아. 이발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지만 주로 주택 위주로 짓는다? 그게 주거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이 있는 이런 중심부 지역은 주로 뭘 한다? 이거는 상업지역으로 가자. 그 다음에 공장 짓는 이런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가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 있는 이런 지역은 뭐라 하자? 이런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하자. 이게 주, 상, 공, 녹 이렇게 넷으로 도시지역을 나눈 것이고 다시 그중에 주거지역은 뭐로 나눴죠?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전용은 이 중에 또 여기다 1종, 2종 나누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만 6가지. 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여기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중일, 유군 나눠지고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여기 준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만 해도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이게 나눠지면 그러니까 6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합치면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된다. 예, 도시지역 종류만 해도 16가지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아까 보존, 여기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순서 바꿔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보생계. 그래서 아까 몇 가지? 3가지로 관리지역은 세분화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나눌 게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지역들이 아니거든. 농사 짓거나 산림들만 우거져 있으니까 그냥 농림지역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씩 해서 이건 세분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건 결국 왜 지정하는 거냐? 여기 용도지역의 개념이 이게 법적 개념입니다. 토지의 이용. 아까 각 용도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들 있잖아. 토지가 있잖아. 그 토지 이용 및 그 위에다 뭘 짓는다 그랬죠? 건축물을 짓는다 그랬잖아. 그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주거 용도로 쓸 거냐, 상업 용도로 쓸 거냐, 공업 용도로 쓸 거냐, 용도가 있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건폐율은 어떤 말씀드렸죠? 건폐율은 건축물을 짓는데 그 대지 안에다가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너무 대지 안에 빡빡하게 넓게 짓지 말래.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데 너무 쭉쭉빵빵으로 크게 짓지 말래. 너무 높이가 아니라 규모야. 전체 규모를 너무 크게 짓지 말래. 이게 용적률. 높이는 말 그대로 건물의 높이만이죠. 그 높이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뭐한다? 제한하는 역할을 용도지역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도 받고 건축물을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뭐한다? 규제받는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왜 지정한다?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들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21가지가 있다는 것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용도지역만 있었습니까? 자, 그럼 용도지역에서 지금 뭐 부른 거죠?
용도지역에 실제 사례해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 중에 어디를 봤습니까? 양평군이라는 데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저쪽에 팔당 댐 위쪽으로 그쪽이 이제 양평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보는데 얼마 전에 양평군에 있는 저 양수리라고 했죠. 양수리. 그래서 양수리가 바로 남한군과 북한군이 합쳐지는 데가 그게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 두물머리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 하나 한 40층짜리 전화 짓는 거 38층까지 하나 지려고 28층까지 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허가 나는 게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그 투자하려다가 지금 수도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양평군도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관심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용도지역에 지정돼 있다냐 양평군 용도지역에 관해서 보면은 자 요게 빨갛게 표시된 건 도시적으로 됐고 노랗게 된 건 관리적으로 됐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농림지구로 하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자연환경이죠. 꼭 이렇게 막 고정되는 건 아닌데 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쪽 양평군, 양평읍이 있거나 그런 양평읍 있는 이런 지역들은 주로 뭐 된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라고 하자. 그거는 도시적으로 정하자. 도시점. 그 다음에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들은 태반이 관리지역을 하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녹색들 있죠? 이거는 무슨 지역이다? 거기는 주로 농림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용문산이 있는 요 용문산 산, 그 위주로는 여기는 뭐로 전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 크게 나눠보면 여기 빨간 거 도시지역, 그 다음에 노란색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되는 게 농림지역, 하늘색으로 되는 건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국토를 구분합니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니요. 아까 도시지역은 다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나눠지고 주거지역 또 6가지,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또 세분화되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또 세분화되는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국토 위에 저렇게 지정된다. 그래놓고 용도지역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물 지으면 될까? 안 된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들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걸 용도지역에서 하더라. 용도지역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죠? 용도지구. 아까 용도지역 다음에 뭐 정하죠? 용도지구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관리를 못하니까 다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위에다가 특별히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을까? 현재 법률에서는 9가지만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바뀐 겁니다. 작년에는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특 해서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근데 지금은 9가지로 다시 법률에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같은 건 없어져 버렸고 또 합친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더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관지구, 호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외워야 됩니까? 예,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건 머리자를 어떻게 했죠? 원래 법조문에 있는 순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려고 강의에서 제가 새로 바꾼 겁니다. 뭐뭐 했죠? 특, 취계, 방방, 보복, 경고. 특, 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더냐? 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반려견이 문제됩니다. 아시죠? 반려견. 왜죠? 그냥 끌고 나갔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막 물어버려가지고, 그죠? 피해도 주고, 저번에 어떤 분도 또 돌아가시는 현상도 봤었는데, 그게 개에 물려서 그런 거냐, 아닌 거냐?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개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조그만 치와와 같이 이렇게 작은 개들은 그래도 난데, 뭐 있죠? 불독 같은 것들. 뭐 이름도 못 들어, 뭐 저 포인터, 뭐 사냥개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고 나오면 지나가면서도 진짜 오들오들 떨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별히 취급할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취개. 특별히 취급할 개니까 바로 무슨 개죠? 그런 맹견들. 특별히 취급할 개를 한마디로 말한다? 맹견들. 이놈은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보고 뭐죠? 방방 뜨고 있습니다. 방방 뜨고 있는 게 뭐야? 날 보고 왕왕왕왕 하고 물려고 개가 날 보고 지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가 방방 뜨고 있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개가 나를 보고 짖고 있는데 방방 뜨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면요 바로 쫓아서 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개가 나를 보고 짖을 때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기싸움에서 눌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뭉둥이 들고 달라들었다가 또 싸우던 것도 그 사냥개 같은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때는 뭐 하더냐? 쫙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나를 물어? 그러면 나도 너를 팍 물어버릴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날 보고 팡팡 뜨면 나는 뭐 한다? 보복을 걔한테 경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팡 뜬다? 그럼 나는 뭐 한다? 보복을 경고한다. 네가 나를 물어버리면 나도 너 확 물어버릴 거야. 그럼 걔가 깨갱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셨죠? 그게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팡 뜬다? 나는 보복을 그 개한테 경고한다. 보복 경고. 특취개 팡팡 보복 경고.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하는데 2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9개 단어가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용어들이 틀려졌잖아. 전번에 만든 용어가 참 재미나던데 이제는 그거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올해 새로 바꾸려고 2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단어 9개 머리자를 놓고는 다시 순서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서 9가지로 다시 정리해보니까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팡 뜨면 나도 꽉 물어버리겠다고 보복을 경고한다. 라고 9가지 외워둡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9가지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지구,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그래서 몇 가지겠다? 복합, 요거 개발 아니야? 잘못했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수중에서 올릴게요. 복합개발이 아닙니다. 복합용도지구. 용도지죠? 근데 여기는 개발이 됐냐? 그래서 급해서 아까 사실은 오늘 2주차 강의 자료를 새로 수정해가지고 다 올려놨어.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여기 강의 오기 전에 한 10시쯤에 봤더니 웬걸? 수정한 자료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또 점심도 굶어가면서 아침도 안 먹은 상태였는데 아침 점심 다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새로 수정하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는 또 실수를 해버렸네. 복합 용도지구인데. 그래서 새로 보내가지고 수업도 지금 1시간 늦게 와가지고 새로 지금 촬영 중에 있는 건데 어쨌든 복합 개발지구라 복합 용도지구를 한다. 용도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팡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도 먼저 머리자부터 외워놓고 각각의 용도지구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여기다 아까 설명한 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거냐? 마지막 용도지구라는 건 왜 지정한다? 바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거는 아까 어디에 나온 거야? 용도지역도와 똑같죠. 즉 용도지역도 왜 정해져? 토지 이용, 그 위에 건축물 짓는 거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는 게 용도지구, 용도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용도지구는 그런 제한 어디서의 제한? 용도지역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었잖아. 아까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함부로 짓지 말라고 용도지역에서 그렇게 제한했었죠. 그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다시 뭐 한다? 더 강화하거나 어떤 때는 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부족하니까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어떤 때는 더 강화해가지고 원래 용도지역의 제한보다도 더 건물 못 짓게 합니다. 더 규제를 많이 하는 거. 그게 강화고 거꾸로 특정한 용도지구로 정해서 거기는 원래 용도에서 제한하는 걸 더 풀어줍니다. 일부 완화시켜서 그런 거 해도 돼 라고 일부 완화하는 거. 이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완화할까? 개발진행지구 이런 데는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강화가 아니고 더 완화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짓는 걸 더 완화시켜줍니다. 그냥 땅에다 짓는 것도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동네는요 조금 더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락지구, 개발진행지구 이런 데는 건물을 뭐 한다? 일부러 더 완화시켜준단다 라는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는 들어오지 말라? 그건 제한이겠죠. 그죠? 방화지구나 방제지구 같은 건 화재를 예방하거나 재해를 예방하는 거니까 건물 짓는데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용도지구의 역할이다.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용도지구 말고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번째가 용도구역입니다. 그 순서부터 잘 외우셔야 돼요. 제일 밑에가 뭐 정된다? 용도지역. 그 위에다 뭐가 정된다? 용도지구. 다시 그 위에 뭐였다?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순서도 처음에는 참 뒤집어집니다. 지역이 먼저인지 지구가 먼저인지 구역이 먼저인지 그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가 그 새끼고 참 돌아버립니다. 근데 천서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시작한 이상 그건 운명의 장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셨죠? 오셔야 돼. 제일 밑에 뭐가 들어간다? 넓게 용도지역. 그 위에 용도지구. 다시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 지역지구, 구역. 그냥 잠자가다가도 잠꼬 대가로도 외워야 됩니다. 지역지구, 구역. 지역지구, 구역. 예, 그러면 외워집니다. 자, 그럼 용도구역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냐? 여기 보니까 또 5가지가 있답니다. 뭐뭐 있죠? 개발제한구역. 반가운 소리 나옵니다. 그래도 주워 들은 것 중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못 들어본 거야.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만들려면 좀 단어도 짧게 만들던지 그야 무슨 단어들이 뭐 만들었다면 기본 7, 8글자는 기본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단어 머리 외워질 용량이 부족해서 이 머리가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죠? 2메가와트밖에 안 되는 머리들인데 거기다 용량은 2기가와트짜리를 집어넣으라니 2메가와트에 2기가와트 용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입니다. 꾸역꾸역 집어넣으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머리자 맞아서 개도시수입. 개도시수입. 그랬더니 여기 퀴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퀴즈요? 개가 도시에서 시가 담배. 여러분들 시가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담배 안 피운 분들 몰라. 그건 어디 보면 되죠? 서부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부 영화에서 그저 말 타고선 참 돌아온 장고 해가지고 띵, 띵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총 겨누고 총 차고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입에다 뭐죠? 담배 이렇게 굵은 담배 있잖아. 굵은 거, 그 이렇게 길쭉한 거, 그 담배 칵 물고선 곤충 탁 쳐놔서 쫙 쪄나오잖아. 그게 바로 시가 담배입니다. 그 시가 담배를 갖다가 수없이 입으로 피워도 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새끼가? 개새끼가 그런답니다. 세상에 개가 담배 피우는 시절도 있답니다. 호랑이만 담배 피우지 않아요. 개도 담배를 피우는데 그 개가 어디에서? 도시에서 시가 담배를 수없이 입으로 피워도 되는 그런 구역을 뭐란다? 그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게 개가 도시에서 시가 담배를 수없이 입으로 피우는 지역. 그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부동산 공법에서는 용도구역을 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그린벨트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다가 또는 녹지지역 같은 데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럼 그런 지역은 웬만하면 개발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뜻이죠. 상당히 규제가 심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개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도시자연공원 구역, 즉 도시 안에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한다. 무슨 말이죠? 자연공원이 뭐죠? 영어로 내처럴 파크. 내처럴 파크. 바로 어디죠?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 이런 데나 그게 자연공원입니다. 즉 자연경치가 빼어난 지역은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놀러 가셨다가 거기서 소고기 같은 거, 그죠? 돼지고기 같은 거 참 맛있게 먹고 나서 오실 때 뭐 하죠? 쓰레기 싹싹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한다? 뒤지라고 처먹고 나서 뭐 하죠? 그 쓰레기를 갖다 그냥 돌틈 속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오거나 아니면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다음에 가보면 구더기가 거기서 버글버글 돼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좀 갖다 쓰레기 걷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경치가 빼어난 지역은 방치했다가는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다 썩어버리는 그런 경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자연공원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서 개발행위 못하게 하고 취사행위 또는 그래서 야영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합니다. 걸렸다가는 막대한 그 과태료 같은 걸 부과시키죠. 이게 바로 자연공원입니다. 그럼 설악산 자연공원 같은 것만 있을까? 아니요. 우리 서울에 있는 남산 있잖아요. 그럼 남산 같은 데도 함부로 개발하면 될까? 안 됩니다.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산지 개발을 함부로 못하게 그런 남산 같은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실제로 남산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즉 도시 안에도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데가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도시, 시가와 조정구역. 말 그대로 시가와를 조정하는 구역이다. 무슨 뜻이죠? 시가와가 뭡니까? 시가지 조성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게 시가와예요. 근데 그거 지금 하지 말자?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조정이라는 건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다른 지역이, 옆에 있는 지역이 개발되는 걸 보고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우리 나중에 정하고 지금은 하지 말자.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하는 그런 구역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산자원을 보호육상한다. 예, 수산자원이라는 게 바로 뭐죠?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라든지 또는 해산물들 있잖아. 이런 수산자원을 뭐한다?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구역은 어디 있을까? 사실은 이 사진상에서는 안 나타나요. 주로 어디죠? 바닷가입니다. 그럼 왜 이쪽이죠? 산 넘어 이 말이야 이게. 산 넘어 어디까지 가봐? 남해안 바닷가까지 가봐. 그럼 그 남해안 바다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지정되죠.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건 저 산 넘어 저 남해안 바닷가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했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입지라는 건 뭐죠? 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는 입지가 참 중요합니다. 즉 어디에다가 건축물을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 항상 따지는 거죠. 첫째도 입지요, 둘째도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붙어서 중개업을 하려면 아무데나 막 차려도 장사 잘 됩니까? 아니에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 분석해서 어디에 이런 부동산을 차리면 좋을까? 나중에 상가를 진다면 파리바게뜨는 어디에다 차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는 거. 그게 입지거든. 근데 그런 입지도 아무데나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데 그걸 최소만 하겠다는 거죠. 입지 정하는 걸 규제하는 걸 최소만 하겠다. 왜요? 개발을 좀 가급적이면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역사 같은 데 있죠. 역세권.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그 역세권 지역이 허름합니다. 그런 데만 딱 헐어가지고 새로 거기다 건물 쳐서 좀 거기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입주규제 세수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개, 도, 시, 수, 입이라는 5가지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한다. 여기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결국 왜 지정할까? 이런 용도구역은 하는 역할, 도시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무슨 말이 또 이렇게 길어? 아까 앞에는 나왔었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서 제한하고 있었죠? 용도지역에서도 그런 토지 이용과 건축물 제한했었고 용도지구에서도 제한하고 있었잖아. 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이런 토지나 건축물의 제한을 뭐한다? 다시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하고 됐습니다. 결국 용도구역은 왜 정하는지 아십니까?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 또는 용도지구 지정만 갖고는 국토관리가 안 되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 뜻입니다. 어디다가? 용도지역과 그 위에는 용도지구에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어떤 때는 더 강화하려고 어떤 때 더 완화하려고 용도구역을 지정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밑에는 뭐가 지정되고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아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번 시간에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전체적인 겁니다. 여기가 사실은 성남시 지도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를 들어가 보면 이거는 가상으로 나눈 거야. 반드시 이렇게 성남시가 현재 돼 있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에다가 한번 크게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눴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야. 용도지역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인데 그 중에 여기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을 하자. 지금 이쪽은 도시지역. 근데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은 무슨 지역? 이렇게 해서 이쪽은 관리지역. 이쪽은 농림지역. 나머지 저 이쪽으로는 다 어디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다시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다시 도시지역을 나누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호생계 이렇게 나눈다.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의 이용 및 건축물들을 제한하는 게 부족하니까 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게 해서 뭐지 한다? 용도지구, 요런 것만큼은 경관지구,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도지구를 하자. 여기까지는 개발진인지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진인지구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 특별히 취급할 개가 팡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고 했었잖아.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이런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 국토가 관리될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구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수산자원구역, 저 남해안 바닷가,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제한을 더 강화 완화하는 이런 용도구역이라는 걸 하나를 더 만들어놨다. 이것이 국토를 뭐한 겁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를 나누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마다 각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진 지역마다 건물 짓는 거 함부로 못해요. 그 지역, 지구, 구역에서 규제하는 그걸 따라서 그 규제대로 해야 되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초등학교 옆에다가 나이트클럽 짓고 초등학교 옆에다가 거기다 로봇 같은 거 짓고 함부로 그러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구분되도록 이렇게 나누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다시 돌아가서 워낙 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걸려요, 이게. 아까 뭐 있었죠? 요거 다시 한 번 더 전. 바로 여기. 제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잖아.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첫 번째, 어딘가가 여기가 아까 도시군 기본계에서 장차 여기는 주로 어떤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공업부로다가 공업단지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 첨단 산업단지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장 같은 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 근데 첨단 산업단지 공장을 이쪽은 남쪽은 서울특별시 남쪽은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무슨 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서울 남부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요 빨갛게 동그라미 된 게 이 빨간 거 이거야. 이 속에다가 여기는 용도 지역을 뭘 하자?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하자. 예,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먼저 지정해놓고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이게 바로 용도지역 지정.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그냥 야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뭘 지정하기 위한? 일반 공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입안하는 절차도 있고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해야 고시하면 그때부터 거기는 뭐가 된다? 일반 공업지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에 의한다?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 중에 용도지역만 그럴까? 이 용도지역 중에 하나가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공업지역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다 뭘 정하죠? 아까 용도지구, 개발진인지구. 그 중에 여기서까지는 특별히 공장들을 더 집중적으로 짓자. 일반 공업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특별히 산업유통을 진흥하게 한, 개발을 진흥하게 한, 그래서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는 물류창고 같은 걸 짓기 위한 그런 산업유통 개발진을 지어서 일반 공업지역보다도 여기는 더 공장을 집중적으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했게 산업유통 개발진을 지고 이건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뭘 한다? 도시군 관리구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도시수, 아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장의 시가와 주정구역, 그 중에 여기는 시가와 주정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요 시가와 주정구역에서는 당분간 개발하자, 개발하지 말라, 개발하지 말라. 이게 시가와 주정이에요. 개발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면 될까? 아니에요.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여기다 공원 조성했다고, 여기는 학교 질 땅이라고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 만들 공간이야. 여기가 도로 만들 공간이야. 라고 그 도로가 뭐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먼저 여기다 수립해 두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도를 만든 겁니다.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아, 여기가 도로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구나 라는 뜻입니다. 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여기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거다. 라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야, 이번에 계획 수립했대. 무슨 계획? 저기가 재개발하겠대. 여기다 재건축하겠대.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대. 라는 계획이 수립됐대.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아까 뭐 있었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래서 지구단위를 수립한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냥 지정권자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의 수립 절차에 의해서 그 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 그거에서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나 지구단위를 수립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죠? 그거는 여기서는 생략했고 어쨌든 그런 용용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아까 말씀드렸어. 용용개도시수 기도정지입이라는 6가지 행위를 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런 건 진짜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자?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개발하려면 무슨 개발부터 할까? 공적 개발에 관한 게 나옵니다. 사적 개발 말고 무슨 개발? 공적 개발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 개발에 관한 건 하면 땡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다 뭐 하자? 이 도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공원을 조성해 보자. 학교를 지어 보자. 그런 공적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적 개발과 관련된 사업, 그거에 대한 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